제가 그 썼던 책이에요. 독이안의 큐브라는 책인데 이게 그 당시 지사장들이 많았을 때 제가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지사장들을 띄워주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제 글을 쓰게 하고 물론 교정을 제가 다 해줬겠죠. 교정하고 흐름, 문맥 이렇게 써. 너 이 주제 해. 저 주제까지 이렇게 터치해주던 시절에 쓴 책이고 이거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지 않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북이 있잖아요. 안 올리는 이유는 과거에 지사장들 나간 애들의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로 투자에 관한 책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사건을 제가 보고,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전화 한두 통 돌린 다음에, 쓴 글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보이나? 보이시죠?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거예요. 땅이 18평입니다. 18평. 그 다음에 1억 원이 2천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은 토지 매각이다. 이게 토지 매각. 이렇게 되어 있고, 눈여겨볼 것은 뭐예요? 아까는 방배동 내방동에 있었던 것은, 도로였죠. 지목이. 근데 지금은 뭡니까? 대지죠. 대지. 그러니까 사당동의 땅이 18평이 1억 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 18평을 뭘로 봐라고? 20평으로 보세요. 그러면 20평 정도가 1억이네. 아하, 그럼 평당 500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잠깐만요. 우리 작은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체크하죠. 어디냐고. 자, 2013 타경의 물건인 대지가 평당 500 정도 한 거고, 아까 내방역 옆에 있는 도로가 평당 500, 600 했죠. 그러니까 도로 갖고, 그러니까 현재 기준이고, 지금 이 2013 타경짜리는 현재 보면 땅 가격이 더 올랐겠죠. 대지니까 더 올랐겠죠. 그죠?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당 500짜리가 최저가 2천만 원이 되어 있으니 어떻습니까? 20평이 2,200이 되어 있으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탐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그죠? 돼지를 사서 묻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조사를 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건은 동작구 사당동 129-13에 소재한 대지입니다. 대지 평수는 18.15평이고 감정가가 1억이 넘고요. 최저 가격은 2,200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엄청 싸니까요. 사실 되지도 않는 시골 이마를 산다고 수천만 원씩 투자해 놓고선 그 토지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게 아까 7시에 공부했던 그 땅이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발을 시도할 때까지 묻어놓는 토지보다는 서울 한복판에 땅을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 토지는 대지입니다. 대지는 말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대지이고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잘 살펴보면 18평 정도의 1억이 넘으니까 평당 588만 원으로 가치평가를 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사당동의 대지 가격이 600만 원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은 2014년 3월 이렇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14년까지 쭉 되다가 2,200만 원일 때 2,530에 한 명이 붙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네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놀려 먹을 때 필순, 반드시 순하다 그래서 꼭 순해야 돼 이렇게 이제 놀려 먹기도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2,50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이 됐는 날 5월 2일 날 미납을 또 하죠. 그러다 2014년 5월에 다시 이제 진행돼서 정현우가 낙찰이 되죠. 입찰 3명에서
2200에서 꼴랑 600만원 쓰고 낙찰이 1등이 되고 2등은 2600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에 만약에 들어가면 저는 3500 그냥 넘겨버립니다. 2800이나 3500이나 그죠?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꼭 거기에서 아웅다웅해서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들어가서 무엇인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있다면은 뭐 5, 600 더 쓰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니죠. 여기는 보면은 이 세 명이 다 잔챙이들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좀 작은 사람들이 들어온 케이스고 통은 작으나 이 안에 무슨 큰 영화가 있을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겠죠. 길 현황을 볼까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18평이고요. 그 다음에 3,500에 낙찰됐다고 그랬죠. 2005년에 낙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상가, 두 개의 상가에 화살표 있죠. 이 골목이 이제 입찰이 나온 거죠. 이런 거죠.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 사당동 129-13. 사당동 129-13번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펜이 이렇게 쭉 가 있죠. 여기 보면은 총신대 여기네요. 자, 이 거리 기억나시죠? 이 거리 이게 사진이 지어다니나? 이게 아까 그 서리풀 공원이 뚫리는 이 거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른 곳이죠.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로드뷰 한번 볼게. 이게 다음 지도도 보면 은근히 에러가 많아. 왜 빨리 안 켜지지? 자, 이 골목이네, 이 골목. 어메, 지나가 버렸나 본데요? 여기. 이 골목. 여기 보이세요? 이 골목이, 아니네? 이 골목 맞는데? 네, 이 골목입니다, 이 골목. 이 골목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아무도 글을 안 쓰네. 혼자 하는 것 같다, 혼자. 여러분, 창 할 때 그 옆에서 딱 얼쑤얼쑤 해주는 거 안 봤어? 추임새 넣는 거 몰라, 추임새? 그거 칭찬합법 가르쳐도 안 되네. 에? 칭찬합법 몰라, 칭찬합법? 자, 이 골목이 이제 경매로 나온 케이스죠.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다, 그지? 보아 슈퍼 있고. 자, 또 제가 쓴 글이 읽어보겠습니다. 쓴 글을. 딱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이게 뭔 문제가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일표만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8차에 매각됐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경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3명이 입찰해서 2,800만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우선 2,800만원이면 평당 155만원에 구입한 셈이 되는군요. 형식적 논리로 보면 분명 나빠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죠? 아까 감정가는 588만원에 그 감정이 되었던 땅을 아까 얼마죠? 155만원에 구입한 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엄청 저렴하게 매입한 땅이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쓴 거죠. 본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2005년 11월 21일에 강제 경매로 인해서 서병선 씨가 낙찰을 받았다. 사건 번호는 2004 타경의 43849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보니 아래와 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자인 교원나라 저축은행입니다. 자, 요런 거죠. 여기 보면은 교원나라 저축은행이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그죠? 토지 소멸 기준 이렇게 돼 있고 1971년 정혁주가 매매로 사서 2005년에 서병선 씨가 강제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2005년에 여기 있죠? 2005년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05년에 3,500만 원에 낙찰된 사건이에요. 이 집이. 이 땅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건은 2013 타경 6347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도 있겠죠. 2013 타경이에요. 그리고 14년에 낙찰이 됐지만 이 땅에 먼저 보면은 2005년에 낙찰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2005년에 3,500에 낙찰이 됐던 땅을 서병선 씨가 갖고 있다가 그죠? 서병선 씨가 갖고 있고 대출을 3,250을 받았어요. 그죠?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3,500에 받았다가 2005년에 대출은 3,250이다. 자, 저축은행은 보통 150% 정도 받죠? 대출을 설정을. 그러니까 150%가 되려면은 2천만 원을 실제 대출하면은 50%인 1,0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3,000이 되죠? 그러니까 3,250인 거 보면은 대출 원금은 2천만 원 조금 더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자, 그리고 항상 토지는 근저당을 건 다음에 뭘 건다? 지상권을 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표기가 잘못됐지만 지상권을 건다. 아까도 배우셨죠? 그러니 3,5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끼워서 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2005년에. 됐죠? 누가? 서병선 씨가. 자, 2005년에 2천만 원 대출 끼고 아까 3천 얼마에 받았어? 3,500에 받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디냐? 2013년에 경매를 당한 거예요. 2013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샀다가 3,500에서 사서 2013년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13 8년 만에 재경매를 당한 거지. 서병선 씨가 3,500에 낙찰을 받았다가 8년 만에 재경매를 당해서 나온 땅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1억에 감정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서병선 씨가 살 때는 감정이 얼마였습니까? 3,700만 원의 감정이 있었던 부분인 걸로 봐서 8년 동안의 감정 가격은 3,700 감정이 1억 60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즘 3배 정도의 지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 땅의 사당동 땅은 애초에 서병선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가 2005년이고 그러다가 그때 자기가 산 거는 3,500에 낙찰을 받았지만 향후 8년 있다가 재경매를 당하고 그때 감정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사당동의 이 지가는 3배 이상 올랐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가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그거를 요 과거의 사건까지 봐서 이제 설명을 또 쓴 겁니다. 자, 당시 서병선 씨는 2005년 마치 탐정 같죠? 2005년 11월에 감정가 3,720만 원인 땅을 3,500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3,500에 받은 후 저당권의
최고액이 3,250만 원까지 설정됐다. 낙찰 후 거의 80%를 대출받았다. 이렇게. 그 후 2005년부터 14년 9까지 9년 가까이 대출 이자만 주고 어떤 이득도 나지 않는 토지가 이 토지다.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첫째, 월세는 전혀 없지만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것은 감정 가격이 2005년에 때는 3,700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땅값이 상승되어 1억 원이 살짝 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땅값은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러니 9년 동안 보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자를 주긴 했지만 나름 시세 차익을 보았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웬걸 수익을 보기 전에 경매를 당하게 되어 버렸네요. 실제 시세가 오른 만큼 이득을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최근 낙찰된 돈이 얼마인가요? 네, 2,800만 원입니다. 응? 즉 2005년에는 3,500에 받은 토지를 오히려 싼 2,800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3,500에 사서 예를 들면 재경매를 당해도 한 1억에 만약에 누가 낙찰 받아가면 뭐 충분히 빚을 좀 썼다. 나 좀 시세차익 봤어. 이럴 수 있겠는데 자기가 산 금액이 3,500인데 2014년에 낙찰 받은 게 2,800에 낙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이제 별로인 투자가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생긴 토지인지 같이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옆에 지번도를 보시면 공로, 즉 도로에 접하는 골목길 같지요? 네, 맞습니다. 골목길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좁은 골목길인데요. 물건 명세서에 보면 2m의 좁은 길이다. 이렇게 2m의 좁은 길이죠. 이런 좁은 길이었군요. 알고 보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떨어지게 된 거네요. 이런 골목길을 왜 현 소유자는 2005년에 낙찰받아서 지금껏 재미도 못 본 채 보유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뭘 보고 이 물건을 매입했을까 궁금하죠? 아니면 우리는 이런 토지를 뭘 보고 낙찰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 병호 씨가 질문하는 거죠. 도로가 있을 때 우리가 뭘 보고 투자해야 됩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죠. 네. 호접씨 없고요. 예, 삼선씨 야근하시면서 듣네요. 유승훈씨 첫 인사드립니다. 18기 유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씨 실시간 두 타임 힘들죠? 네, 맞아요. 후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숨이 좀 차서 그래. 아까부터 말을 많이 해서. 네, 수미씨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이 지역이 정비구역이나 재개발 지역이 아닐까요? 예. 조사를 해보니 2013년 8월경 정비구역에서 빠지면서 이 일대가 해제되었군요. 예, 이거를 제가 이 칼럼을 써야 되니까 조사를 조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대지의 투자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2013년 8월에 정비구역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정비구역이 전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에 정비구역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주택지가 아니고 뭡니까? 상가죠. 이렇게 상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런 걸로 정비가 되려면은 한 세월 걸리죠. 통장 정비구역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해 보는데 이런 시장통이죠. 여기 보면 남성 사계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성 사계시장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가 많은 지역에서의 재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죠. 우선 조사한 결과 본권 주변의 주택 토지 가격은 평당 1,500에서 1,7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싸죠? 제가 이거를 썼을 때가 평당 1,500, 1,700이었으니까 지금은 엄청나죠? 한 3,000 넘을 거예요. 4,000도 될 수도 있어요. 3,000은 충분할 거고 그러니까 이래서 부동산은 보면은 100년 전보다 계속 올랐고 50년 전보다 올랐고
20년 전보다도 올랐고 10년 전보다도 올랐죠. 그래서 어차피 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폭락했다라고 하지만 폭락은 폭락 전에 비해서 폭락한 거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블이 있는 경우가 버블이 꺼져서 앉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 추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기로 떨어질 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 어떤 아프리카도 땅이 가면 갈수록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그죠? 공시가격도 해년마다 올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아무 이유도 없어도 계속 올리죠. 찔끔 세금도 계속 올리고. 자, 이 토지도 대지인이 지금 말한 가격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00에. 그죠? 하지만 골목길로 이용되고 모양도 별로고 안 이쁘고 협소한 형태라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아예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네. 그렇더라도 본건의 개별 공시지가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봐야 할까요? 본건의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83만원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총 60제곱을 기준으로 하니까 약 5천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공시가격이. 결국 본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공시가격 대비해서 2배, 3배에서 주로 이제 시세가 호가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당시 공시가격이 5천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1억 정도 본 것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 뭐죠? 바로 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가 논점이죠. 우리가 산 때 이거를 아니면 동작구청에게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남은 논점인데 우선 현재 지목이 대지지만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구청에서 이 토지를 좋은 가격에 매입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논점은 뭐냐면 이 길을 막고 통행료를 내가 받을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논점은 뭐냐면 지자체가 구입해 줄 수 있겠냐. 이 두 가지 논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 논점은 재개발이 되겠는가 했는데 오히려 2014년인가 재개발이 해제됐다라고 조사가 됐죠? 2013년 8월에. 정비구역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가 지역은 더더욱 빠집니다. 이게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빠지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보고 사는 부분은 X. 그 다음에 남은 논점은 토지 사용료에 대한 얘기. 근데 이 토지 사용료라는 거가 집이 있으면 집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겠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길로 사용하는 곳은 이거를 갖다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일부러 막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형사건으로 걸려요. 휴양장 옥션을 보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그 추가 자료 있죠? 여기 보면 제가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토지이용 계획 열람이라고 이런 거 있죠? 요런 거야. 요런 게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지목이 대지죠? 근데 이런 칸 중에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으로. 근데 없잖아요, 여기도. 그죠? 그런 칸이 하나 생긴답니다. 여기 도시계획 있다. 요 경우도 많이 뒤져보세요. 금방 그 우리 사이트에서 친 거예요. 요런 거지, 이제. 이게 도시계획이지. 하고 어디로 가버려? 예. 이렇게 점점점이 많이 확대하니까 어디로 가버리네요. 점점점이 이렇게 막 뭐가 써 있어. 이거를 여기 저 기타 전기 공급 설비라고 여기 줄이 꺼져 있네요. 이거는 제가 맞다. 여기 점 있죠, 여기.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꺼져 있죠? 요런 게 다 도시계획 시설이라, 이렇게. 이런 거, 빨간 게. 이런 거. 여긴 시장이고, 뭐, 제3종 일반 주거고, 뭐,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 그 정보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 키강장 옥션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 상단에 보면은 도시계획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찾아서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있는 추가 버튼들은 제가 투자할 때 필요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문하는 사이트들을 제가 일부러 버튼을 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딱 최적화 시켜놨어요.